이카보그 28장 그런트 할머니. 그런트 할머니는 현관문이 잠긴 것을 확인한 뒤에 새로 들어온 아이의 포대를 벗겼다. 갑자기 주위가 밝아지자 데이지는 눈을 깜빡거렸다. 어느새 좁고 지저분한 현관 앞 복도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검은 옷을 입은 아주 추한 모습의 노파와 얼굴을 맞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노파의 코끝에 있는 커다란 갈색 사마귀에는 털이 나 있었다. 전! 노파는 데이지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쉰 목소리를 외쳤다. 데이지보다 나이도 많고 덩치도 커다란 소년이 무뚝뚝하고 험악한 얼굴로 손마디를 꺾으면서 발을 질질 끌며 복도로 들어왔다. 이건 알지? 이렇게 이거 꺾는 거, 탁 하는 거. 그건 안 해요. 소리 내는 거. 위층 제인들한테 가서 방에 매트리스를 하나 더 넣으라고 해. 꼬맹이들 시키세요. 난 아침도 안 먹었는데. 존이 툴툴거렸다. 그런트 할머니는 갑자기 은색 손잡이가 달린 묵직한 지팡이로 소년의 머리를 내리쳤다. 데이지는 은지팡이가 뼈를 때리는 끔찍한 소리가 들리길 기다렸지만 소년은 수없이 연습을 한 듯 아슬아슬하게 지팡이를 피하고 다시 손마디를 꺾으며 뿌르청하게 말했다.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그러고는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위층으로 사라졌다. 이름이 뭐냐? 그런트 할머니가 데이지를 보며 물었다. 데이지요. 데이지가 대꾸했다. 아니, 내 이름은 제인이야. 그런트 할머니가 말했다. 곧 데이지는 그런트 할머니가 이 집에 들어오는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여자아이들은 무조건 제인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사나이들은 존이 되었다. 아이가 새 이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그런트 할머니는 그 애를 얼마나 무섭게 길들여야 하는지를 가늠했다. 무슨 말인지 알아? 네네. 고분고분 말대로 한 사람들은 그냥 쉽게 잘 편하게 했다는 거지. 말 안 듣는 애들은 괴롭히고. 물론 아주 어린 아이들은 이제부터 내 이름이 존이나 제인이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며 다른 이름이 있었다는 사실을 금세 잊어버렸다. 집 없는 아이들이나 길을 잃은 아이들도 존이나 제인이 되면 지붕이 있는 집에서 잘 수 있으니 역시 새 이름을 금세 받아들였다. 그러나 가끔 순순히 이름을 바꾸려 들지 않은 아이들이 있었다. 그런트 할머니는 데이지가 입을 열기 전부터 그런 아이라는 걸 알았다. 새로 들어온 이 아이는 거만하고 고약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깡마른 몸에 작업복을 입고 주먹을 움켜쥔 채 서 있는 모습이 여간 앙칼져 보이지 않았다. 데이지가 말했다. 제 이름은 데이지 도브테일이에요.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꽃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너희 엄마는 죽었어. 그런트 할머니는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아이에게 부모가 죽었다고 일렀다. 애들은 달리 도망칠 곳이 없어야 고분고분해지는 법이니까. 맞아요. 우리 엄마는 죽었어요. 데이지 가슴이 쿵쿵거렸다. 너희 아빠도 죽었어. 그런트 할머니가 말했다. 데이지 눈에는 이 지독한 노파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듯 보였다. 어제 점심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한 데다가 프로드에 맞춰해서 공포에 떨며 하룻밤을 보낸 탓이었다. 그러나 데이지는 차갑고 분명한 목소리를 말했다. 우리 아빠는 살아있어요. 나는 데이지 도브테일이고 아빠는 슈빌에 살고 있다고요. 데이지는 아빠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슈빌에 살고 있다고 믿어야만 했다. 그렇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었다. 아빠가 죽었다면 세상의 빛이 모조리 사라져버릴 테니까. 그런트 할머니가 지팡이를 올리며 말했다. 아니, 너희 아빠는 죽었어. 너희 아빠는 틀림없이 죽었고 내 이름은 제인이야. 내 이름은... 데이지가 다시 입을 여는 순간 휙하는 소리와 함께 그런트 할머니의 지팡이가 머리로 날아왔다. 데이지는 조금 전 그 덩치 큰 소년처럼 재빨리 피했지만 지팡이가 다시 날아와 이번에는 한쪽 귀를 세게 후려쳤다. 데이지는 옆으로 나가 떨어졌다. 그런트 할머니가 말했다. 다시 해보자. 따라해봐. 우리 아빠는 죽었고 내 이름은 제인입니다. 싫어요. 데이지는 이렇게 소리치고는 또 지팡이가 날아올세라 그런트 할머니의 팔 밑으로 빠져나가 집 안쪽으로 내달리며 뒷문에는 빗장이 걸려있지 않기만을 바랐다. 창백하고 겁에 질린 얼굴의 사내아이 하나와 여자아이 하나가 부엌에서 시퍼런 국물을 그릇에 퍼담고 있었다. 부엌의 뒷문에는 현관문과 똑같이 여러 개의 사슬과 빗장이 채워져 있었다. 데이지는 뒤로 돌아 다시 복도로 내달리다가 그런트 할머니의 지팡이를 피한 뒤 위층으로 달려 올라갔다. 여위고 창백한 아이들이 청소를 하거나 낡은 이불이 덮인 침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런트 할머니는 데이지를 따라 계단을 올라오며 신소리를 외쳤다. 말해! 우리 아빠는 죽었고 내 이름은 제인입니다. 우리 아빠는 살아있고 내 이름은 데이지예요. 데이지가 소리쳤다.
그때 천장에서 다락으로 이어지는 듯 보이는 들창문이 눈에 들어왔다. 데이지는 겁에 질린 어느 소녀의 손에서 깃털 먼지떨이를 빼앗아 들창문을 밀어올렸다. 들창문이 뭔지 알아? 창문인데 이렇게 위로 올리는 창문이 들창문이라 그래. 밧줄로 만든 사다리가 떨어지자 데이지는 그것을 타고 올라간 다음 그런터 할머니 지팡이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 올리고 다락문을 닫았다. 밑에서 노파가 시끄럽게 떠들어대며 한 소녀에게 데이지가 나오지 못하도록 소년에게 데이지가 나오지 못하도록 들창문을 감시하라는 명령 소리가 들렸다. 나중에 데이지는 이곳의 아이들이 서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별명을 붙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지금 다락문을 감시하는 덩치 큰 소녀는 조금 전 아래층에서 본 그 소년이었다. 자기보다 작은 아이들을 괴롭히는 그는 아이들 사이에서는 건달 존이라고 불렸다. 그런타 할머니의 졸개로 통하는 건달 존은 데이지에게 그 다락방에서 아이들이 굶어 죽은 적이 있다며 잘 찾아보면 그 아이들의 해골이 있을 거라고 소리쳤다. 그런타 할머니의 다락은 천장이 너무 낮아서 몸을 잔뜩 웅크려야 했다. 게다가 무척 지저분했지만 지붕에 난 작은 구멍으로 한 줄기 빛이 들어왔다. 데이지는 그리로 기어가 눈을 대보았다. 여러보암의 도시 풍경이 보였다. 설탕처럼 새하얀 건물이 가득한 슈빌과는 달리 이곳은 진회석의 돌로 이루어진 도시였다. 저 아래 거리에서 사내 2명이 비틀거리며 걸어가서 술꾼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를 우렁차게 불렀다. 한 병 마시면 이카보고는 새빨간 거짓말. 한 병 더 마시니 그놈의 한숨 소리가 들리고 또 한 병 더 마시니 그놈이 살금살금 지나가네. 이카보구가 오고 있다네. 죽기 전에 진탕 마셔보세. 이카보구가 오고 있다네. 죽기 전에 진탕 마셔보세. 데이지는 1시간쯤 그 구멍에 눈을 대고 있었다. 그러고 나자 그런타 할머니가 와서 지팡이로 들창문을 꽝꽝 두들겼다. 내 이름이 뭐냐? 데이지 도브테일. 데이지가 큰 소리로 외쳤다. 그 뒤 1시간 간격으로 같은 질문이 돌아왔지만 대답은 늘 똑같았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데이지는 배가 고파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 데이지 도브테일 하는 외침소리도 갈수록 작아졌다. 마침내 다락의 구멍으로 날이 어두워지는 것이 보였다. 갈등이 심해지자 결국 데이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제인이라는 이름을 계속 거부했다가는 건달 존이 아이들을 겁주려고 들먹이는 해골이 되어버릴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런타 할머니가 다시 와서 지팡이로 들창문을 두드리며 이름이 뭐냐고 묻자 데이지는 결국 제인이라고 대답했다. 내 아빠는 살아있냐? 그런타 할머니가 물었다. 데이지는 손가락 2개를 꼬아 행운을 빌며 대꾸했다. 아니요. 좋아. 그런타 할머니는 들창문을 당겨 열고 밧줄 사다리를 떨어뜨렸다. 내려와라 제인. 데이지가 내려와 옆에 서자 노파는 데이지의 귀를 후려쳤다. 고약하고 더러운 거짓말쟁이는 한 대 맞아야 싸지. 가서 수프 한 그릇 마시고 설거지 해놓고 자라. 데이지는 지금껏 어디서도 먹어본 적이 없는 역겨운 양배추 수프를 작은 그릇에 담아 마신 뒤 그런타 할머니가 커다란 통에 담아둔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설거지물에 그릇을 씻고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다. 소녀들의 방에 빈 매트리스가 하나 남아있었다. 다른 소녀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데이지는 옷을 그대로 입은 채 그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다. 방이 너무도 추웠다. 또래처럼 보이는 여인 얼굴의 소녀가 따뜻한 파란색 눈으로 데이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오래 버텼네. 소녀가 속삭였다. 데이지는 처음 들어보는 억양이었다. 나중에 데이지는 이 소녀가 습지대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내 이름은 뭐야? 진짜 이름 말이야. 데이지가 속삭였다. 소녀는 물망초색의 커다란 눈으로 데이지를 바라보았다. 여기선 말하면 안 돼. 아무한테도 안 말할게. 데이지가 속삭였다. 소녀는 한동안 데이지를 빤히 바라보았다. 데이지가 결국 포기하려는 찰나 소녀가 입을 열고 속삭였다. 마사. 만나서 반가워 마사. 나는 데이지 도브테일이고 우리 아빠는 아직 살아계셔. 데이지가 속삭였다. 자, 이카보고 29장 걱정하는 비미씨 부인. 한편 슈빌에서는 스피트로어스가 도브테일 가족이 한밤중에 짐을 싸서 이웃나라 플루리타니아로 떠났다는 소식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데이지의 학교 선생님은
반 아이들에게 소식을 전했고 하인 켄거비는 궁전에서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이를 알렸다. 그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버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뚱뚱했던 어린 시절 아이들이 뚱 버트가 눌릴 때마다 데이지가 혼쭐을 내주던 일이 떠올랐다. 오래전 궁전 안뜰에서 싸운 일. 데이지의 생일에 그가 실수로 천국의 희망을 내팽개쳤을 때 데이지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떠올려 보았다. 요즘 버트는 쉬는 시간이면 로더릭 로치와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그와 친해져서 좋았다. 늘 못살게 굴던 로더릭이 더 이상 괴롭히지 않으니까.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버트는 로더릭과 함께 노는 것이 그리 즐겁지 않았다. 그 애와 함께 있으면 떠돌이 개들을 새총으로 쏘거나 살아있는 개구리를 잡아 여자애들의 가방에 숨겨놓는 장난을 쳐야 했다. 데이지와 함께 놀던 시절을 돌아보니 여러 가지 생각이 밀려들었다. 로더릭과 함께 하루를 보낸 뒤 집에 오면 하루 종일 억지로 웃은 탓에 얼굴이 아팠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데이지와 다시 예전처럼 지내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도 후회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다. 데이지는 영원히 가버렸다. 플로리타니아로. 버트가 침대에 누워있는 사이에 비미씨 부인은 홀로 부엌에 앉아있었다. 아들만큼이나 마음이 착잡했다. 그녀는 주방 하녀에게 도브테일이 이카보그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했다고 털어놓은 뒤 줄곧 후회에 시달렸다. 남편이 말에서 떨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생각 없이 시끄러졌는데 말해놓고 보니 퍼뜩 정신이 들었다. 그가 반역죄를 지었다고 밀고를 한 셈이었다. 이미 내뱉은 말을 주워담을 수도 없었다. 친구가 곤란한 상황에 빠질까봐 걱정된 그녀는 주방 하녀 메이블에게 못 들은 척 해달라고 사정했고 메이블은 그러겠다고 했다. 그제야 안도하며 한판 가득 구운 아가씨의 꿈을 화덕에서 꺼내려고 돌아서는 순간 구석에 숨어있는 하인 켄거비가 눈에 들어왔다. 궁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켄거비가 고자질쟁이에다가 밀고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소리 없이 방에 들어가거나 아무도 모르게 열쇠 구멍을 들여다보는 재주가 있었다. 하지만 비미씨 부인은 차마 그에게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느냐고 묻지 못했다. 왜요? 고자질쟁이니까. 그런데 식탁 앞에 홀로 앉아있는 지금 끔찍한 두려움이 밀려와서 가슴이 답답해졌다. 혹시 켄거비가 도브테일이 반역죄를 저질렀다고 스피트로스에게 경에게 일러 바친 것은 아닐까? 도브테일은 플로리타니아가 아니라 감옥으로 간 것이 아닐까? 생각하면 할수록 걱정이 되었다. 결국 비미씨 부인은 버트에게 저녁 산책을 다녀오겠다고 하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아직도 거리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녀는 이리저리 피해가며 성문과 묘지 사이에 있는 작은 집에 이르렀다. 창문들은 컴컴했고 목공소는 잠겨 있었다. 그러나 현관문을 살짝 밀어보니 스르르 열렸다. 가구들뿐 아니라 벽에 걸려있는 그림들까지 모조리 사라지가 없었다. 비미씨 부인은 천천히 안도의 긴 한숨을 내쉬었다. 만약 도브테일이 감옥에 끌려간 거라면 가구까지 모조리 가져갔을 리가 없다. 정말 그가 스스로 짐을 싸서 데이지를 데리고 플루리타니아로 가버린 듯했다. 비미씨 부인은 조금 가벼워진 마음으로 다시 성안을 가로질러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저 앞에서 어린 여자애들이 노래를 부르며 줄넘기를 하고 있었다. 요즘 왕국 곳곳의 놀이터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였다. 이카보그 멈춰서면 잡혀 이카보그 죽자 사자 뛰어 돌아보지마 토할지도 몰라 이카보그가 잡아먹으건 비 친구들을 위해 줄을 돌려주던 소녀 중 하나가 비미씨 부인을 발견하고 꽥 소리치며 줄을 놓았다. 다른 소녀들도 고개를 돌려 이 제빵사를 발견하고는 모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한 소녀가 초조하게 웃었고 또 한 소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이카보고가 잡아먹은 건 비미씨라고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비미씨 부인을 만난 거야. 얘들아 괜찮아, 정말 괜찮아. 비미씨 부인이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이들은 그녀가 지나가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기려다가 줄넘기를 떨어뜨린 소녀를 불쑥 돌아보며 물었다. 너 그 옷 어디서 났니? 소녀는 새빨개진 얼굴로 자기 옷을 내려다보고는 다시 비미씨 부인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아빠가 어제 저녁에 일하고 돌아오면서 갖고 온 거예요. 제 오빠한테는 요요를 갖다 주었어요. 비미씨 부인은 그 옷을 좀 더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서서 다시 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오해일 거라고 자신을 다독거렸지만 그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와 똑같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있던 데이지 도브테일의 모습을. 목과 소매에 데이지가 수놓인 햇살처럼 노란 드레스. 그 애의 엄마가 살아있던 시절 데이지의 옷을 손수 만들어주던 시절의 말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